안녕하세요. 자산 그리고 자유 아마티아의 아나운서 권석화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대가 전성구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다른 유용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요. 네, 오늘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말 그대로 자녀가 창업을 할 때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또 그 혜택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제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회사를 직접 물려주는 건 아니고 또 뭐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가업 승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녀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도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처럼 좀 특별한 제도니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나 요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요건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어떤 요건이 돼야 되고 수증자도 요건이 돼야 되고 다른 또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증여자 요건을 말씀드리면은 60세 이상인 부모님, 수증자는 이제 증여를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18세 이상, 또 거주자 개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주자인 자녀가 해당이 되겠고 증여일부터 이 거주자인 자녀가 2년 내에 창업을 해야 돼요. 증여받은 후의 일이겠지만 그다음에 4년 내에 그 창업의 어떤 목적에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한 가지 더, 창업 대상 기업이나 업종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 제한, 임대나 유흥업 이런 건 안 되고요. 또 하나 다른 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주식을 증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결국 회사, 법인이잖아요. 법인만 해당이 되는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이 창업하는 기업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건 관계없이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되고요. 수증자는 자녀이고 18세 이상, 18세 이상이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되고 4년 내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개인, 법인 상관없이 업종 제한도 또 따로 있고요. 유흥업종은 안 된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 기준에만 해당이 되면 그냥 회사 창업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세무상으로는 뭔가 혜택을 주려면 그 창업에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창업 자금이 뭐냐, 그런 창업 자금의 범위, 이거에 대해서도 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창업은 이제 당연히 신규 사업 되는데 기존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창업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창업이 아닌 것도 뭐냐, 내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그거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또 다시 개업한다, 그런 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고요. 단순히 다른 업종을 추가한다던가 이런 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등 몇 가지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례를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창업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자금의 종류나 자금 사용처라든지 또 정해진 규정 같은 게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 자금도 모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창업 자금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자금의 종류가 이제 제한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너 창업하는데 써라라고서 토지나 건물을 증여를 했다. 그거는 그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나 건물은 왜 안 되는 건가요? 토지나 건물을 증여를 해줄 때 현금으로 증여를 해줄 때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은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증여하는 거랑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 자체를 증여하는 거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편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아마 직접적 승계라면 지금 설명해주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간접적 승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혜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례가 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금액으로 보면은 금액 기준은 적용 한도가 30억까지예요. 증여세 과세특례는 100억까지였는데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30억까지고, 근데 만약 그 창업을 하면서 직원을 이제 고용할 때 10명 이상 이제 새롭게 고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50억까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증여재산 공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하고 똑같이 5억 원 공제를 하고, 세율은 10%.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랑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가지는 어느 한 개만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나은 걸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처럼 신고 세액 공제,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면은 그 세금의 3%를 공제를 해주는데 그런 공제 제도를 적용받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10년 내에 다른 증여 재산과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도록 돼 있고, 다만 이 증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세 계산할 때는 일반 증여 재산을 10년 내 거는 다 합산해서 상속재산으로 봐서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창업자금 증여세는 그 10년 이전 것도 합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다른 점이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랑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 특례 제도처럼 증여세를 다시 추징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특례 규정이기 때문에 요건이나 기준에 위배되면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는데, 원래 증여세율 10%에 50% 세율에다가 이자까지 가산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징하는 사유를 간략히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제 증여일부터 2년 내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업종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흥주점이나 뭐 이런 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거 적용 대상이 아닌 업종, 그런 걸 영위를 할 경우, 그 다음에 창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내에 모두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이것도 폐업, 휴업, 폐업이나 휴업도 사실 예외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도둑이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한다든지 1회 한해서 2년간 정도는 휴업을 한다든지 이런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창업 근로자 수 규정은 아까 그 창업자금은 30억까지 원래 기본인데 50억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특례 적용을 해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근로자 수를 5년 동안은 그 10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가 위배되면은 이것도 추징 대상에 되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 제도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처럼 또 적용이 개정될 예정인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업 승계 또 이 관련되는 증여세 또 상속세 부분이 아주 크게 대폭 적용되기 쉽게 개정되는 것으로 지금 일단 국회에 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그대로 이제 정부에서 올린 대로 된다고 하면 아마 엄청나게 큰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적용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표를 보시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가업승계 증여세와는 달리 좀 내용은 좀 단순합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30억까지 특례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50억 원으로 늘어나고요.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까지 특례가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100억 원까지 특례 적용 한도가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 창업 인정 범위인데, 종전에는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해서 똑같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전 사업에 사용할 자산 중에 일부 50% 이하를 인수 또 매입해도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특례 적용 한도는 50억 원에서 앞으로 개정하게 될 한도는 100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창업 인정 범위는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들을 인수 매입할 경우에는 창업을 불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창업을 인정한다라는 말씀까지
앞으로 연말에 뭐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스포일러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전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